우리는 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들, 그리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대단한 지혜나 특별한 책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고독의 힘에 대해 다룰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한 걸음씩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독은 왜 두려운가? 고독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도 외롭고 쓸쓸하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고독은 그런 타인의 시선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순간 나는 타인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짜 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 마주함은 때로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가령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하지만 멈춤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애써 외면했던 감정과 두려움이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과거에 묻어둔 후회, 지금 해결하지 못한 갈등,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성장의 전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지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혼자가 되는 시간, 다시 말해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모습이 아닌 아무도 없는 나만의 상태를 직면해야 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진짜 자신입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짜 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선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만남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 말이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고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고독이 우리 삶에 선물하는 진짜 기회와 성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나를 외롭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 선물하는 성장의 기회. 우리는 평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죠. 고독은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내 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피했던 두려움은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얻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감정과 생각에 휘둘려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먼지로 가득 찬 창문을 닦는 것처럼 고독은 우리의 시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가 처한 문제의 본질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 많은 위대한 발견들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전염병으로 고립되었던 시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반고흐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들도 고독 속에서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깊이 몰두한 결과 세상을 바꿀 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창의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뇌가 더 창의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속에서는 다양한 자극을 받지만 이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로감을 누적시킵니다. 반대로 고독은 우리의 뇌가 과부하에서 벗어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기회를 줍니다. 고독은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막연하게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라고 느꼈던 사람이 고독 속에서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며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고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고독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내면의 잠재된 감정들입니다. 고독이 우리에게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면 그동안 억누르거나 무시해왔던 감정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죠. 때로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독을 더 두렵게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감정을 마주하는 일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소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라며 억누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이런 감정들과 온전히 마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다는 자책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감정들은 고독 속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감정은 왜 생겼을까? 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일은 곧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평소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휘둘리기 쉽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가령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정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특히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죠. 하지만 감정은 단순히 우리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분노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당신의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지금은 멈추고 회복할 시간이야 라는 위로의 목소리입니다. 두려움은 너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이 여기에 있어라는 안내일지도 모릅니다. 고독 속에서 감정을 관찰하면 우리는 이 신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성장의 계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마주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마치 감정을 풀어주는 실마리를 하나씩 찾는 것처럼 우리는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얽힘을 풀어나갑니다. 감정을 마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어려운 감정을 마주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힘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히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바꾸는 경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감정을 마주하는 일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독 속에서 감정을 마주하는 법. 고독 속에 들어서면 우리는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일과 관계 속에서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고요 속에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 감정들을 마주하는 과정은 마치 자신이 가장 깊숙이 감춰두었던 상자를 열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신호이며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성찰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외면했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감정들은 마치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돌처럼 고독이라는 고요 속에서 물 위로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를 더 깊은 불안과 자책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떠오르는 감정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의 내면에서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감정은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감정을 마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분노가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슬픔이 찾아오면 이 슬픔은 왜 지금 나에게 찾아온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에 휘둘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감정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고독은 우리가 감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떠밀려 감정을 깊이 탐구하지 못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 두려움이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감정을 마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힌트를 제공합니다. 분노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줍니다. 슬픔은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은 내가 도전해야 할 지점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감정은 단순히 불편한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때 감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억누르고 감춰왔던 감정들과 하나씩 대화하며 그것들을 나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그 시작이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감정을 마주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고독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이해하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독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고독 속에서 떠오른 질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는 우리의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목표를 떠올리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이런 목표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성공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행복이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목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매일 책을 10페이지 읽고 매주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처럼 명확해질 수 있죠. 목표를 설정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멈춰 서곤 하죠. 고독은 우리가 목표를 작게 나누고 그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단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한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주말에 한 번씩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하면 그 행동이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집중력을 선물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유혹이 사라진 고독 속에서는 내가 왜 이 약속을 했는지를 끊임없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 약속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동안 명상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그 결심을 되새기며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커집니다. 고독이 주는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우리가 외부의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그런 외부의 소음 대신 내 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나를 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행동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변화는 단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매일 고독의 시간을 정해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기록하세요. 매일 작은 성취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고독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고 그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고독과 진정한 연결의 시작. 고독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관계와 연결의 깊이를 더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다져진 내면은 단순히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대화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은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고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겉으로만 화려한 관계를 추구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계는 쉽게 피상적으로 변하고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감을 주지 못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우리는 고독을 경험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어지는 신뢰와 친밀감에 기반을 둡니다. 타인의 존재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며 진정한 자신으로 타인과 연결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 보세요. 고독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변화는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성장과 연결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